예, 3교시에서는 천연 케이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 케이싱은 소, 돼지, 양 등 내장을 분리하여 세척해서 염장한 후에 직경과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적절한 용기에 이제 포장하여 유통시키는데, 천연 케이싱은 이제 내장이므로 수분과 공기가 통할 수 있어 훈연 과정에서 연기 성분의 소세지 소국으로 침투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 케이싱보다 비싸지만 소세지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천연 케이싱은 이제 비싼 가격은 이제 느린 충전 속도로 소세지 생산비가 이제 높아지므로 고급 제품을 이제 생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천연 케이싱은 다양한 가축의 여러 가지 내장 기관을 이용하는 하는 무거움의 유통이 되고, 따라서 직경이 큰 케이싱과 묶음난 소세지 생산량은 직경 이제 작은 케이싱보다 이제 많다고 봅니다. 유통되는 염장 천연 케이싱은 냉동하지 않고 약 6개월 정도 저장 기간을 갖는데, 외국에서는 수입되는 경우 이제 수송되는 기간만큼 저장 기간이 이제 단축되고, 따라서 구입 후 즉시 냉장고에 저장하면 저장 기간을 상당히 연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염장 케이싱은 사용 전에 우선 묶음을 풀어서 이제 길이로 탁자 위에 펼쳐놓고, 묶음이 엉켜 있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탁자의 길이는 충분히 넓은 여유로운 것이 이제 좋고, 풀어낸 개별 염장 케이싱은 수도꼭지에 한쪽 끝을 대고 물을 주입하여 세척하고, 케이싱 안에 물과 공기를 주입한 후에 한쪽 끝이 이제 끝에 용기 가장자리에 걸리게 용기에 담고 냉수를 채워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 따라서 이제 꺼내서 사용하면 좋겠고, 소세지 생산에 사용하고 남은 천연 케이싱은 식염이나 다시 절여 냉장 상태로 저장하면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천연 케이싱의 특징에서는 한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식성과 통기성이 이제 우수하고, 충전 즉시 훈연이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급격한 수분 손실을 이제 방지할 수도 있고, 내용물의 수축과 동시에 케이싱에 수축할 때 생기는 표피 주름 현상을 이제 방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물의 내장 기관을 이용함으로 크기의 제한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 케이싱에 비해 터지거나 잘 찢어지겠죠. 그래서 직경이 큰 소세지 작업에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징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공 케이싱에는 천연 케이싱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는 이제 편리성과 다양성, 그리고 경제성 등에서 이제 되어서 특히 대량 생산에 적합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제품의 수요를 천연 케이싱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편의성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인공 케이싱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천연 케이싱 특징을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는 단점도 있고, 콜라겐이나 셀룰로스를 이용하여 생산되기도 하고, 인공 케이싱은 직경과 장벽 두께가 균일하고 충전할 때 잘 찢어지지 않으며 제품의 감량도 적고 취급과 보관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생 콜라겐 케이싱은 천연 케이싱 특징을 유지하면서 규격화된 크기와 위생성이 높은 가식성 인공 케이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 케이싱과 유사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므로 연기 성분이 통과되고 10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그 셀룰로스 케이싱과 같은 균일성 및 청결성 이제 가지게 되고, 최근에는 그 구부러진 그 형태의 것이나 갈색 케이싱 등이 만들어져 재생 콜라겐 케이싱으로 더욱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직경이 그 큰 재생 콜라겐 케이싱의 경우는 케이싱의 강도를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알데히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케이싱은 직경의 균일해서 천연 케이싱에 비하여 충전 및 결착을 자동화 할 수가 있으므로 소세지 생산 속도가 이제 향상되고 있고, 생산비가 이제 절감되고, 또한 천연 케이싱처럼 연기 성분이 이제 신속히 이제 통과 흡수되므로 훈연 과정이 이제 단축되어 감량도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천연 케이싱처럼 세척하거나 사전 처리가 필요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소세지를 제조에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셀룰로스 케이싱은 목재 원료로 하여 펄프 형태를 거쳐 비스코스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재생 섬유로 소유로서 튜브 상태로 이제 제조되어 주름을 잡아 접힌 슈레드 케이싱 상태로 이용되며 주로 프랑크 소세지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불가식성이고 튼튼한 조직을 가지며 수분과 연기를 통과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섬유질 케이싱은 큰 직경 육제품에 이용되며 셀룰로스 기본으로 재료로 하여 내벽에 종이책을 입힌 후 동물성 콜라겐이나 식물성 섬유를 조합시켜 만드는데, 발효 소세지용을 제외한 케이싱은 사용하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에 담가 충전 작업 중 파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 케이싱은 인쇄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색을 낼 수가 있어 강선 차단과 제품을 특정 지울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셀로판 케이싱도 있고 플라스틱 케이싱이 있는데, 큰 차이는 없고. 자, 그럼 소세지의 종류에서는 재료와 형태에 따라서 또는 문화와 조리법에 따라서 종류가 이제 다양하죠. 이러한 소세지들은 다양한 향과 맛과 질감에 따라서 이제 식사 시간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제 다르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진 고기와 기름, 소금 그리고 허브를 넣어 소세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은 거의 대부분에 매우 이제 유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소세지는 소라든가 가공류, 소고기 가공류, 해산물, 채소류 등 식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이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돼지고기는 아직까지 소세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맛과 향을 잘 낼 수 있는 최고의 재료이며 가장 경제적인 재료로 뽑히고 있죠. 일반적으로 독일식 소세지는 영국식 소세지에 비해 고기의 입자가 가늘고 짠맛이 이제 강한 편이고, 영국식 스콜랜드식은 독일식에 비해 짠맛이 덜하고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식 소세지는 입자는 굵은 것, 가는 것 등은 다양하고, 일부는 독일식보다 더 굵은 것도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을 받은 블러드 소세지는 사과향이 담긴 소세지나 전통적인 달콤함이 묻어나는 것이 특징이고, 요즘 한국식 입맛에 맞춰서 김치, 청양고추, 겨자 등을 넣는 가능성 소세지를 흔히 볼 수가 있고, 소세지 색깔을 결정짓는 것은 크게 이제 부재료와 훈연 처리 그리고 이제 향신료 등 이제 첨가물인데, 부재료나 채소나 청양고추 등을 넣으면 푸른색을 내고,
뭐 당근이나 비트를 넣으면 이제 붉은색이 나는 것이죠. 훈연 처리하는 소세지는 그렇지 않는 제품보다 붉은색이 더 이제 진하고 또 그 향신료로 그 붉은 계통의 그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흰색의 소세지는 향신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조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그 제조 방식에 따라가 크게 그 소세지는 그 수분 함량이 많아 오래 저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수분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는 육제품 저장성은 낮으나 소비량은 가장 많고, 드라이 소세지는 케이싱에 담고 낮은 온도에서 수일간 저장하여 훈연함으로써 뭐 수분이 뭐 25에서 30%로 낮아져 저장성을 이제 높은 종류의 소세지라고 보고, 프랑크푸르트 소세지는 소세지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소세지만큼은 단연 이제 독일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후레쉬 소세지는 그 소, 뭐 돼지, 양 지방을 함유되어 이제 그런데 넣어 매우 곱게 갈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소세지인데, 손이나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연 케이싱이나 뭐 넷이라든가 돼지의 이점막 속에 내용물을 채워 넣는 그 소금에 염량시키거나 말린 상태 소세지를 말하는데, 이 소세지는 영국 그 돼지고기 소세지가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모크 소세지 같은 경우는 훈연은 고기에 그 볼을 짚어 놓았을 때 그 저장 효과가 있고, 좋은 풍미를 가지고 좋은 풍미를 고기에 준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훈제는 그 다양한 풍미를 부여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고, 저장성을 높여주고 이제 색을 선명하게 만들고 산화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원래 그 훈제는 고기의 그 보존 방법으로 널리 이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 미각적인 밤색의 그 예형과 그 훈제 상품의 특징인 훈제 맛을 곁들이는데 주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 훈제는 그 식품의 향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연기에서 나오는 그 보존제는 그 식품의 그 표면을 보호하게 되고, 이러한 그 화학 물질과 그 연기의 그 열기라든가 건조 효과는 그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그 식품을 이제 보존하게 되고, 그 연기 온도, 뭐 습도 및 훈연하는 시간 등은 식품의 형태에 따라 이제 다르고, 식품에 대한 그 훈연 온도는 43도에서 71도 정도이고, 훈연 시간은 훈연 재료에 따라서 수시간부터 뭐 3 내지 4일까지 다양합니다. 보통 나무를 태워서 연기를 내서 훈연으로 사용하고, 특히 이제 참나무를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훈제에는 그 자연적으로 혹은 액체 방식 가운데 하나가 상품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훈제는 한 식품은 곰팡이보다는 세균이 더 강한 특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훈연 방법에서는 냉훈법, 온훈법, 열훈법, 매훈법, 액훈법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5가지로 나누는데, 자, 냉훈법의 온도는 30도 이하를 말하고, 냉훈법은 30도 이하. 장기 보존할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이제 장시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온훈법은 이제 30에서 50도 사이 본니스 햄에 적용하며 조리 방법은 이제 보일링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열훈법은 50에서 80도 사이 단시간에 종료시키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훈법은 이제 80도 이상 간 고기에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 빈도는 이제 적은 편이고, 액훈법은 이제 실온에서 목재를 건류시켜서 얻어지는 성분이나 연기, 유효 성분 액체의 제품을 이제 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액훈법은 쿠킹 소세지는 가열 소세지는 식육 생산의 그 부산물인 간장이라든가 혀, 머릿고기 등을 원료로 하여 통기성이나 비통기성 케이싱에 충전하여 고온에서 가열하는 소세지를 말합니다. 가열하여 익히는 가열 소세지 형태는 음식 재료가 삶아진 형태의 소세지인데, 포칭할 때 물의 온도는 한 80도에서 가열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상승할 것 같으면 찬물을 부어서 빨리 70도로 온도로 낮추고, 장시간 소세지를 삶는 경우에는 60도 온도로 꾸준히 유지시켜야 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세지는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를 잘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샌드위치에 많이 또 활용되는 게 햄과 베이컨이죠. 샌드위치 재료에 많이 활용되는 게 햄과 베이컨인데, 햄은 매우 오래되었죠. 이미 한 1000년 경부터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한 육가공품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햄은 원래 돼지고기의 뒷다리살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여러 부위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있고, 제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한 물에 일정 기간 절인 후에 만드는 수염법과 소금과 향신료를 물에 타지 않고 원료육에 버무려서 절인 후 만드는 검연법이 대표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염지 기간은 원료육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1인치를 염지하는 데 포함되어 있는 페놀 알데히드라든가 메틸 알코올이라든가 등과 같은 성분이 방부 효과와 독특한 풍미를 더해주지만, 다량 섭취 시 식중독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히 훈연해야 합니다. 햄의 종류는 본인 햄이 있고, 본인 햄은 볼기 부위를 뼈가 있는 채로 가공한 것이 본인 햄이고, 본니스 햄은 볼기 부위의 뼈를 제거하고 가공한 것을 본니스 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인 햄은 등심 부위를 가공한 것이고, 그리고 숄더 햄은 어깨 부위를 가공한 것이고, 안심햄은 안심 부위를 가공한 거고, 피크닉 햄은 어깨 등심, 그러니까 목심 부위를 가공한 것이고, 프레스 햄은 식육을 염지하거나 여기에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훈연하거나 열처리한 것으로 지방이 한 20% 이하로 가공한 것이 프레스 햄입니다. 그리고 혼합 프레스 햄은 식육의 고기나 생선을 혼합하여 염지한 것이나 여기에서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훈연하거나 열처리한 것으로 지방이 한 30% 이하로 만든 것을 혼합 프레스 햄이라고 합니다.
자, 또 여러 가지 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햄 중에서 이제 벨기 햄으로서 햄의 버금가는 맛을 자랑하는 고품질로 햄이죠. 벨기 햄은. 그리고 프랑스에서 시작된 햄은 그 베로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햄이 이제 염장돼서 훈제한 건데, 프랑스 남서 오데츠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햄 형태라고 보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햄으로 이제 나라마다 다 이제 만드는 것이나 뭐 부위나 뭐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햄도 보면 이제 나라마다 다 이제 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햄을 많이들 이제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햄이 이제 가공돼서 이제 지금 많은 햄이 이제 활용되고 있고, 그런 재료로 저희들은 이제 샌드위치에 많이 이제 활용되는 편이죠. 그다음에 이제 베이컨에서는, 자, 베이컨은 그 베이컨은 그 돼지고기의 돼지고기의 옆구리살을 뜻하는 옆구리살을 뜻하는데, 그 가공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베이컨이 가공은 스모킹 뭐 드라이 뭐 등을 이제 가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뭐 쿠킹 베이컨이 이제 또 있고, 뭐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든 롤 베이컨도 있고, 뭐 뼈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캐나다식 뭐 베이컨도 있기도 하지만은, 또한 자, 베이컨은 그 독특한 그 풍미와 그 지방질로 인해서 뭐 소스나 로스팅 등 각종 그 요리에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죠. 특히 이제 아침 식사로 많이 이제 제공되고 있고. 자, 베이컨류는 복부육, 삼겹살을 이제 가공한 것을 이제 말하죠. 주로. 그리고 로인 베이컨은 그 등심 또는 그 복부육 붙어 있는 등심육을 가공한 것을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숄더 베이컨은 어깨 부위를 가공한 것을 이제 말하죠. 베이컨의 종류는 종류도 이제 다양하죠. 뭐 베이컨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베이컨으로 이제 취향에 따라서 뭐 훈제도 하거나, 뭐 조각으로 썰거나, 얇게 점이거나, 뜨겁게 또 혹은 좀 차갑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이제 베이컨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이컨은 그 잎이 부분이 이제 두껍고, 지방이 이제 많으면서 이제 부드럽고, 등쪽 살로 만든 것은 뭐 조금 담백한 편이고, 그리고 얇게 자른 베이컨은 보통 일반 베이컨보다 뭐 대중적이면서 훈제하거나 훈제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염장고기로도 얇게 썰어서 이제 전체 요리에도 이용되기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컨 이제 활용도는 샌드위치 이외에도 많은 특히 이제 서양 요리의 소스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컨은 이제
또 베이컨 자체 거의 보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베이컨 거의 이제 간이 돼 있죠. 염지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베이컨 자체로만 쿠킹을 해서 먹어도 간이 돼 있어서 뭐 다른 양념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베이컨 자체로 그 야채랑 혼합해서 볶는다 해도 그 간에 특별한 다른 양념 필요 없죠. 왜냐 베이컨 자체가 간이 세기 때문에. 그래고 이제 베이컨은 주로 이제 이런 호텔에서 보면 이제 서양 아침 조식 메뉴에 많이 이제 아침 조식 식사에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식사에 이제 유럽식이 됐던 뭐 미국식이 됐던 거는 이제 이런 호텔에서는 아침 뭐 베이컨으로 아침 식사와 베이컨과 계란 요리와 뭐 이렇게 빵과 뭐 우유 뭐 음료 주스류와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많이 아침 식사로 많이 활용하죠. 이 베이컨을. 햄도 마찬가지죠. 햄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이제 베이컨이 이제 거의 아침 식사에 많이 활용이 되죠.